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간단히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 지금 2장 하고 있는데 2장은 운영체제에 대해서 이제 개요를 간단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세히 배울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들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 뭐 당연하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 뭔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뭘 배워야 될지 간단히 얘기했었는데 원래 우리 첫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거지만 운영체제란 뭐지? 운영체제란? 컴퓨터 하드웨어를 관리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하드웨어를 관리를 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컴퓨터 하드웨어를 몰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컴퓨터 하드웨어라고 하는 비싼 자원을 놀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 이게 운영체제의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씩 살펴볼 건데 결국 컴퓨터 자원을 잘 관리를 해주는 게 운영체제의 일이니까 컴퓨터 하드웨어 자원이 뭐야? 제일 첫 번째 CPU, 두 번째 메모리, 세 번째 I/O 장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CPU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CPU를 어떻게 운영체제가 관리를 하느냐? CPU에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프로세스 여러 개를 CPU라고 하는 자원 하나를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쉐어해야 되는 거죠. 공유하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CPU 관리. 근데 그거를 우리 운영체제 교과서에서 CPU 관리라고 안 하고 뭐라 한다고 그랬어? 프로세스 관리. 그렇죠? 프로세스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메모리 관리지. 그래서 이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나중에 할 거지만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 지금 PC를 기준으로 했을 때 PC의 메모리는 여러분은 4GB를 달지만 실제로 응용 프로그램들은 10GB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체제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어. 그런 서비스가 뭐라고 그랬지?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걸 우리 뒤에서 이제 배울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I/O 관리인데 일반적인 I/O 관리도 이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I/O 장치가 세컨더리 스토리지고 그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런 운영체제의 일부분을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쭉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렇게 결국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의 하나가 OS가 있고 이 OS 밑에 지금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고 이 위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하드웨어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OS한테 서비스를 요청한다고 했지. 이 서비스를 요청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했지? 운영체제한테 서비스를 요청하는 이 인터페이스 시스템 콜이라고 했어요. 시스템 콜. 그래서 이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여러분이 작성한 펑크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는 여러분이 작성하는 거지만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디스크에서 어떤 파일을 읽어달라라고 하는 read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read라는 함수가 실제 수행이 되는 건 누가 수행한다고? OS가 수행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시스템 콜 중에 하나인 read를 호출하면 이제 내가 작성한 함수가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OS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펑션 콜을 시스템 콜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윈삼이 API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고 이건 이름만 다른 거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 장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OS의 주요 기능하고 뭐가 있는지 이제 그 자세하게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될 거고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개념 OS한테 내가 이런 걸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시스템 콜을 뭘 썼었나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분은 이제 cout하고 hello world
수행을 하잖아. 그럼 그 cout이라고 하는 건 C++ 라이브러리지. 그래서 여러분이 C++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수행이 되는데 그 C++ 라이브러리 안에서 결국은 모니터에다가 헬로 월드를 출력해 달라라고 OS한테 서비스를 요청을 한다고. 그게 이제 유닉스의 시스템 콜 이름은 write고 윈도우즈의 시스템 콜은 윈도우즈의 시스템 콜 또는 윈타미 API는 write file 뭐 이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운영체제마다 이름은 다른데, 근데 여러분은 그 시스템 콜을 직접 호출하진 않았지. 하지만 cout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시스템 콜을 요청을 한 거야. 또는 여러분 고객지장 프로그램 시간에 파일 IO를 했었잖아.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뭐 fstream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fstream의 컨스트럭터가 파일을 오픈하는 거지. 그럼 그 컨스트럭터 안에서 결국은 운영체제한테 오픈이라고 하는 시스템 콜을 요청한다고.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fstream이라고 하는 객체의 컨스트럭터로 사용을 하는 거지만 그 컨스트럭터 내부에서 운영체제한테 오픈이라는 시스템 콜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시스템 콜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고객체제학이나 뭐 이런 C++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분이 시스템 콜을 많이 호출을 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이제 유닉스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는 수업 시간에서는 실제로 그냥 유닉스 시스템 콜을 호출하면서 동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를 하나 크리에이트 한다. 포크라는 시스템 콜을 요청하고 스레드를 내가 하나 만든다. 그럼 create thread라고 하는 시스템 콜을 요청하고 하는 형식으로 더 자세하게 또 그런 내용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 시스템 콜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지난번 그 끝부분 정도에 뭐 사실 첫 번째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이 OS의 이 항상 수행되는 이 OS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커널이라고 그런다고 했지. 이 커널이 한데 뭉뚱그려져서 만들어져 있느냐 아니면 가장 작게 꼭 필요한 걸 작게 만드는 어프로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커널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지. 그 분류를. 그게 뭐였어? 한데 뭉뚱그려지는 게 모놀리틱 커널이고, 모놀리틱 커널은 너무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커널 중에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작게 구현하고 나머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형태로 구현한 게 마이크로 커널 어프로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은 제일 대표적으로 모놀리틱 커널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리눅스 커널을 한번 커널을 빌드를 해보면 파일이 딸랑 하나가 생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리눅스의 모든 기능이 서로 컴파일 돼가지고 이미지 하나가 나온다. 결국은 이게 모놀리틱 커널이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빨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오늘 이 2장 뒷부분 간단하게 버추얼 머신에서 얘기하고 바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버추얼 머신, 뭐 우리말로도 요새 가상 머신 해가지고 이미 버추얼 머신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이미 다 쓰고 있는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OS의 버추얼 머신 개념을 처음 듣고 처음 배우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집에다가 윈도우즈 위에 VM웨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 위에다가 리눅스 운영체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버추얼 머신을 이미 써본 거야. 그러면 버추얼 머신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금방 와닿는 거지. 제일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일 만약에 흔하게 접해본 친구들은 OS 애플 맥OS 10을 깔았을 경우에는 윈도우즈하고 호환을 위해서는 맥OS만 가지고는 지금 못 쓰지. PC를 윈도우즈 파일을 같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맥OS 위에다가 패러렐즈라고 하는 이 버추얼 머신 레이어를 프로그램을 깔고 그 위에 윈도우즈를 또 깔아가지고 맥도 쓰고 윈도우즈도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런 걸 써본 친구는 버추얼 머신의 개념을 금방 확 이해를 할 거고, 안 써본 친구들은 더 잘 이해가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펀더멘털 컨셉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프로그램도 해보고 사용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하는 노력을 갖춰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먼저 이 그림을 가지고 먼저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버추얼 머신의 예로 자, 우리 컴퓨터 하드웨어 위에 윈도우즈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깔아서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윈도우즈 프로세스가 수행돼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환경인데, 여기에 내가 윈도우즈도 쓰고 싶지만 리눅스도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VMware라고 하는 이 버추얼 머신 레이어 프로그램을 깔고 그 위에다가 리눅스를 깔면 리눅스 프로세스들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때 이 리눅스 운영체제는 이 옆에 있는 윈도우즈 프로세스가 있는지도 모르게 마치 이 컴퓨터 하드웨어를 나 혼자 쓰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록 누가 그런 기능을 제공해준다? 버추얼 머신 레이어의 소프트웨어인 VMware라고 하는 게 그런 일을 수행을 해준다. 이 VMware 말고도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지금 제일 유명하게 널리 쓰이고 있는 그 버추얼 머신 프로그램이죠. 자, 이렇게 깔아서 써봤다. 손들어봐. 지금 써본 친구들이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안 써봤네 라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나도 한번 바로 써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바로 쓰면 돼. 이렇게 해서도 리눅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하드웨어 위에 윈도우즈하고 리눅스를 멀티 부트로 깔아놓고도 써보라고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윈도우즈로 쓰고 어떨 때는 리눅스로 쓰고. 자, 이거는 버추얼 머신에 대한 개념은 아니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버추얼 머신이라는 개념은 머신이 컴퓨터야, 그렇지? 가상으로 지금 현재 하드웨어는 하나가 존재하는데, 윈도우즈 위에 있는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에서는 마치 이게 이 하드웨어를 가상적으로 내가 다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실제로는 이 VMware는 이 하드웨어에 예를 들어서 얘하고 나눠 쓴다라고 반씩 쓰는 거지. 시간적인 개념으로 반은 윈도우즈 프로세스가 수행되고 반은 리눅스가 수행되고, 물론 딱 반을 자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드웨어를 가상으로 나누어서 두 개의 운영체제가 동시에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버추얼 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리눅스 프로세스하고 윈도우즈 프로세스가 막 동시에 여러분 그 PC에서 수행이 된다고 했고, 자, 이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걸 이제 또 다른 예로 이제 구현한 게 자바지, 자바. 자바의 버추얼 머신은 우리가 JVM이라고 부르지. 이게 자바 버추얼 머신이야. 그래서 이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수행될 때에 이 JVM이 이 자바 프로그램을 수행을 시켜주지. 근데 이 JVM은 원래 이 버추얼 머신의 목적은 아니지. 원래 버추얼 머신의 목적은 아니지만, 마치 여기에서 돌아가는 자바 프로그램이 이 하드웨어를 나만 쓰고 있다. 이 JVM에 대해서 뒤에 좀 이따 또 다르게 얘기를 하고, 원래 이 버추얼 머신의 개념은 아니지만 마치 이 자바 프로그램이 이 컴퓨터 하드웨어를 나만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버추얼 머신 레이어 프로그램이 JVM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바 스레드와 이 리눅스 프로세스와 이 윈도우즈 프로세스들은 서로 완벽하게 보호가 돼서 서로 간에 영향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돌아간다. 이 컴퓨터 하드웨어를 나누어 쓰면서. 오케이? 이게 여러분이 PC에서 버추얼 머신을 지금 사용하는 예예요. 이 윈도우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집에 그 애플 맥북이라든지 그런 애플 컴퓨터를 샀으면 맥OS 10이 깔릴 텐데, 여기에서 그 맥 프로세스들이 이제 수행이 될 텐데, 뭐 친구들이 MS 워드나 파워포인트 파일, 아래 한글 파일 같은 걸로 작업을 하고 파일을 주고받기 때문에 맥OS에서도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수행을 시켜야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취하는 방법이 이제 VMware와 그 유사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패러렐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맥 쪽에서는 이 버추얼 머신으로 이제 제일 유명한 건데, 이 패러렐즈를 깔고 그 위에 윈도우즈를 깔면 그 윈도우 프로그램을 수행을 시킬 수가 있다. 똑같이 이 맥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윈도우즈 프로세스와 맥 프로세스들이 서로 완전히 그 보호를 받으면서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패러렐즈 위에 리눅스를 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맥OS 위에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서 자바 프로그램도 별도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자, 이게 가장 이게 여러분 쉽게 지금 접할 수 있는 버추얼 머신 예예요. 그치?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피지컬한 컴퓨터를 한 대가 있는데 버추얼리 이 컴퓨터 안에는 운영체제가 여러 개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여러 개가 수행된다는 얘기는 마치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는 거지. 그치? 그렇게 보이게끔 해주는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우리가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그 버추얼 머신 위에 OS를 깔으면 이게 하나의 가상 컴퓨터가 되는 거죠. 피지컬한 컴퓨터는 하나지만 버추얼한 컴퓨터는 윈도우즈도 있고 리눅스도 있고 자바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이렇게 해주는 개념이 버추얼 머신이라는 거를 지금 PC 환경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고, 원래 버추얼 머신의 개념은 하드웨어 위에 그러니까 원래 버추얼 머신이 아닌 경우에 하드웨어 위에 운영체제 위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기계만 하나의 컴퓨터가 수행이 되는 건데, 피지컬한 하드웨어는 하나인데 그 위에 버추얼 머신 소프트웨어를 깔고 그 위에 커널을 윈도우즈도 깔고 그 다음에 리눅스도 깔고 맥OS도 깔고, 이렇게 되면 피지컬한 머신은 하나인데 버추얼리 윈도우즈 머신이 하나 있고 버추얼리 리눅스 머신이 하나 있고 버추얼리 맥 머신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머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하나를 버추얼 머신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르면 돼요. 버추얼 머신 레이어 프로그램. 지금 실제로는 버추얼 머신 모니터, 그래서 VMM 또는 하이퍼바이저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실제로 와닿게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이 한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1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그 1000만원짜리 썬 워크스테이션이 한 3대 있어야 돼, 3대. 그래서 A라는 부서에서 워크스테이션 하나 쓰고, B라는 부서에서 워크스테이션 하나 쓰고, C라는 부서에서 워크스테이션 하나 써야 돼. 이 정도가 있어야지. 그러면 1000만원, 3000만원이 있고, 결국은 기계를 3대를 관리해야 되잖아. 그런데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 니네 그렇게 1000만원짜리 3개를 쓰지 말고 1500만원짜리 컴퓨터 하드웨어 하나에다가 우리가 버추얼 머신을 이용을 해서 솔라리스 유닉스를 3개를 깔아주겠다. 그럼 A 부서용 솔라리스가 하나 돌아가고, B 부서용 솔라리스가 하나 돌아가고, C 부서용 솔라리스가 하나 돌아가는 거를 하나의 컴퓨터에서 돌리는 거지. 그러면 비용이 얼마면 되는 거야? 1500만 원이면 되는 거지. 원래 3개를 사려면 3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비용이 절감이 될 거라.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게 이게 버추얼 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A부서, B부서, C부서에 1000만원짜리 워크스테이션 3개 깔아봐야 CPU 유시지가 뭐 한 10%, 20%를 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80%, 90% 놀잖아. 그렇게 할 거 그냥 컴퓨터 하드웨어 위에 OS를 3개 깔아가지고 이 3개가 컴퓨터 하드웨어를 나눠 쓰고 시간으로 나눠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런 이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가장 지금 요새 엄청나게 널리 우리 사회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클라우드 컴퓨팅 들어봤지? 차성환,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야? 자네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뭘 왜 잘 몰라? 자네가 아는 대로 그냥 얘기해. 틀려도 상관없어. 클라우드 들어봤잖아. 들어봤지? 많이 들어봤지? 그 아이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아이클라우드 뭐 많이 들어봤잖아. 그거랑 이거랑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보게. 박태승, 클라우드가 뭐가 같아?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자료 같은 거를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 명한테만 또 물어보죠. 이현호. 자네가 생각하는 클라우드는 뭐야? 그걸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 앞에 있는 친구랑 뭐 비슷한 개념이지?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이제 여러 형태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들은 우리나라의 지금 KT의 유클라우드,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처럼 무슨 뭐 데이터를 구름에다가 먼저 넣어놓고 내가 원하는 어디서 구름에서 가지고 온다는 그런 개념이잖아.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클라우드 컴퓨팅하고는 또 다른 거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CPU,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웨어 자원을 한 군데에서 엄청나게 많이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다른 얘기는 아닌데, 컴퓨터 하드웨어 자원을 그 통째로 크게 관리를 하고,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벤처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카카오톡과 비슷한 무슨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그 서비스를 운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서버가 필요하지. 그러면 그 서버를 여러분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돼? 피지컬한 서버를 하나 사야지. 그치? 피지컬한 서버를 사고 거기다가 서버 운영 체제를 깔고 그 위에서 서버를 돌리면서 그 서버를 관리하고 이런 일을 내가 다 수행을 해야 되잖아.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면 이제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KT가 이제 제일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일 잘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한테 내가 한 달에 5만 원 낼 테니까 나한테 스토리지 뭐 5기가, 그 다음에 CPU의 어느 정도 성능, 그 다음에 메모리 어느 정도, 요거를 내가 좀 쓰게끔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나 그 대신 한 달에 5만 원씩 내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KT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그 서버 하드웨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버추얼 머신 레이어가 깔려 있고, 나를 위해서 거기에 버추얼 머신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서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요 서버는 이제 완전히 나만 전용으로 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운영체제 깔아서 내가 그걸 관리하고 이럴 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 개념이 버추얼 컴퓨팅의,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을지는 모르겠는데, IaaS니 PaaS니 SaaS니 이런 말 들어봤지, 그치?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클라우드 그 아이클라우드, 유클라우드처럼 자료를 뭐 서버, 이거 그냥 아이클라우드, 유클라우드는 클라우드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서버야. 파일 서버에다 올려놓고 파일 서버 언제든지 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지금 걔네들이 이름을 클라우드로 써서 이게 막 헷갈리는 건데, 이게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잖아, 그렇죠? IaaS가. 이게 플랫폼 애저 서비스고 이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하여튼 내가 아까 말했듯이 제일 쉽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KT에서 엄청나게 큰 CPU와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들어놨어. 갖추고 있어. 그걸 관리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거를 돈 주고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달에 5만 원만 내면 거기에 윈도우즈 서버를 걔네들이 깔아준다. 그 깔아서 그 윈도우즈 서버를 내가 쓰는 거지. 근데 이거는 내가 아까 서버를 벤처 회사 하나 만들어서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실제 여러분이 내가 좀 어떤 큰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 큰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KT한테 돈을 한 10만 원만 내면 이런 빵빵한 아주 엄청나게 고성능의 서버가 여러분한테 바로 생길 수 있는 지금 환경이 된 거예요.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디야? 아마존이야, 아마존. 다 들어본 친구들이 있어. 아마존은
지금 이제 더 이상 그 책 파는 회사가 아니라 IT 서비스 중 특히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넘버원이에요. 전 세계. 아마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지금 제일 잘하는 데가 KT. 아직 조금 LG U+하고 KT하고 정도가 지금 이제 뭐 돈 내고 쓸만한 그런 수준이긴 한데 하여튼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이 결국은 뭐다? 버추얼 머신인 거죠.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빵빵한 하드웨어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개의 버추얼 머신을 깔아가지고 각각 한 명씩 다 쓰게끔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렇죠? 이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 잘 알아놔야 된다. 자, 그래서 뭐 버추얼 머신의 장점, 단점 뭐 얘기했는데 버추얼 머신의 일단 장점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지금 얘기했잖아. 컴퓨터 하드웨어라고 하는 게 아주 비싼 자원인데 이게 실제로 그 활용되는 걸 보니까 하드웨어가 얼마 활용을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피지컬한 하드웨어 하나 위에 버추얼 머신을 여러 개를 돌리면 CPU가 훨씬 더 활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대 성능비, 그러니까 가격 측면에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버추얼 머신은. 뭐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이제 그거고 단점은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 그러면 결국은 그냥 컴퓨터에 OS 하나 올린 거하고 이 버추얼 머신 돌린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겠어? 당연히 성능 차이가 있긴 있겠지, 그렇죠? 성능의 차이가 있지만 그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냐에 따라서 그게 성능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격 측면에서 버추얼 머신이 가장 큰 장점인 거지. 이 버추얼 머신이 우리 지금 현재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걸 있게 한 존재하게 한 가장 기본적인 그 우리 운영 체제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자바 얘기 잠깐 하고 우리 이장을 끝내도록 합시다. 자바. 또 물어보자. 제가 한절기가 돼가지고 지금 약간 목감기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만 뭘 질문할 거냐면 자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설명을 하고 그래요. 김황일. 자바가 뭐지? 자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객체지향 언어고 자바 가상 머신 위에서 들어가고 그냥 그리고 다른 사람도 지금 빨리 머릿속을 정리해봐. 지금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김태경. 자, 내가 알고 있는 자바. 일단 객체지향 언어고 가상 머신도 플랫폼 상관없이 자기 독립적으로 플랫폼 상관없이 잘 돌아갈 수 있는 플랫폼에 상관없이 잘 돌아간다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 어떻게 되지? OS 같은 걸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뭐가 OS 구애받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바로 만든 애플리케이션. 자바로 만든 애플리케이션. 지금 얘기한 대로 자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개념이 플랫폼 뉴트럴이라고 지금 여기는 써있지, 그치? 그러니까 플랫폼 인디펜던트 하다 라는 얘기랑 결국 똑같은 거고. 자,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지금 여러분 그 아래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HWP.exe가 윈도우즈 펜티엄 프로세서의 윈도우즈에서는 돌아가지, 그렇지? 자, 그럼 그게 펜티엄 프로세서가 아니라 여러분 맥북 사서 거기다 윈도우즈 깔아서 쓰는 친구들도 있지, 맞아? 그런 친구들도 있어. 내가 볼 때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특히 교수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 맥북 사가지고 거기다 윈도우즈를 깔아서 쓰시더라고. 그러면 맥북에 그 윈도우즈용이라고 해서 나온 그 HWP.exe가 맥북에다가 윈도우즈를 깔면 돌아갈까 돌아가지 않을까? 돌아가지 않아? 돌아가? OS가 윈도우즈니까 돌아가? 자, 실행 파일, 내가 전에 실행 파일이라고
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기계어가 들어가 있는 거지. 기계어가. 그 기계어가 누구의 언어라고 그랬어? CPU의 언어지. 자, 우리 펜티엄 프로세서는 CPU가 뭐야? 펜티엄이지. 질문하니까 이상해. 맥북에 쓰이는 프로세서는 뭐야? 펜티엄이야? 아니지. 그치? 아니야. 그거는 그 애플이 만든 그 CPU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CPU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가 다른 거야? 기계어가 다른 거야. 근데 펜티엄 프로세서의 그 기계어가 어떻게 그 맥북에서 돌아가? 안 돌아가. 무슨 말 이해돼? 그래서 맥용 그 핫 CPU가 맥에서 돌아가는 그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인스톨해야지만 돌아가는 거야. 윈도우즈 펜티엄 프로세서의 윈도우즈 걸 여기 깔면 안 되고,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생각해 본 게, 지금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는 펜티엄 프로세서 위에 윈도우즈 까는 데서도 돌아가고, 맥 컴퓨터 그 당시는 뭐 맥 컴퓨터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다른 CPU에 윈도우즈에서 돌아가고, 어떤 다른 CPU에 유닉스 솔라리스에서도 돌아가고, 어떤 다른 CPU에 리눅스 위에서도 돌아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그 썬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생각한 게 이제 웹이라고 하는 환경을 고려한 거기 때문에 웹에서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이 로컬 컴퓨터에서 실행을 시키는데, 이게 그때 컴파일해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때 아무 때서나 다 실행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그래서 나온 컨셉이 이제 자바인 거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를 이제 자바에서 고민을 했더니, 우리가 CPU의 명령어의 표준을 하나 만들면 될 거 아니야. CPU의 명령어 같은 걸 하나 만들면 되지. 그 다음에 어떤 그 표준이 되는, 그러니까 그게 표준이 될 리는 없지만, 자바에서 만든 그 표준 명령, 그 기계어 코드를 펜티엄은 뭐랑 1대1로 매칭이 되고, 어떤 그 맥북에는 어떤 다른 기계어랑 1대1로 매칭이 될 거 아니야. 그걸 컨버트를 그 수행을 시키면서 그걸 컨버트를 시켜서 수행을 시켜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런 일을 수행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뭔가요? JVM인 거예요. JVM. 그래서 자바는 아까 말했듯이 객체 지향 언어로 되어 있는 하이 레벨 그 프로그램이 있지. 그걸 컴파일을 하면 실행 파일이 나오잖아. 그럼 컴파일에서 나온 실행 파일이 펜티엄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뭐 맥북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자바에서 정의한 자바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걸로 컴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플랫폼 뉴트럴 바이트 코드라고 나머지 있죠. 이게 결국은 기계어 명령어인데 자바에서 지금 현재 있는 CPU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그 기계어를 우리가 하나 쫙 만들면 이거를 여기서도 실행하고 저기서도 실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쉬운 거를 길게 설명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플랫폼 뉴트럴한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썬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정하고, 자바 그 프로그래밍 랭지를 컴파일하면 이런 실행 파일이 나오고, 그런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는 애를 뭐라고 한다?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그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자바 바이트 코드를 뭐로 바꾸는 거야? 내가 지금 수행되는 운영체제와 CPU의 기계어 명령으로 바꿔서 대신 실행을 시키게끔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본 이 그림에서의 버추얼 머신의 개념하고 자바에서 왜 버추얼 머신을 쓴 거냐는 조금 다르다고 그랬지, 그렇죠?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거는 자바의 그 실행 파일이 자바 바이트 코드로 되어 있는데, 이 자바 바이트 코드를 내 하드웨어와 내 운영체제에 맞는 형태로 변형해서 대신 실행시켜주는 그런 기계 그 버추얼 머신, 그 버추얼한 머신이다 라는 뜻으로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을 쓴 거고, 근데 결국은 이 버추얼 머신도 다른 버추얼 머신하고 사실 개념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실행되는 자바 프로그램이
자바 프로그램이 다른 이런 그 운영체제의 프로그램들하고 독립적으로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지만 원래 자바 버추얼 머신이 생긴 개념은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거야,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 뉴트럴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자바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온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우리도 그럼 자바 같은 걸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뭐야? C샵이 이제 C샵이 이제 자바하고 이제 동일한 어프로치로 이제 걔네들이 만든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뭐 기본적인 것들 이제 설명이 된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자바는 내가 전에 우리 서버, PC,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중에 어디에서 주로 쓰인다고 그랬지? 서버 환경, 특히 웹인 경우에는 지금 거의 자바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바도 꼭 익혀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 랭귀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 자바의 어프로치가 이렇게 바이트 코드를 이제 실제 CPU의 기계어 코드랑 이제 번역을 해야 되니까 뭐가 문제겠어? 성능이 문제가 될 수 있지, 그렇죠? 성능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성능을 그래도 조금 해결해 보자, 성능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Just in Time 컴파일러라서 JIT 컴파일러인데,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 JIT 컴파일러는 뭐냐면 자바 소프트웨어를 펜티엄 프로세서의 기계어 명령으로 컴파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성능은 좋아지겠지. JVM이 없이 돌아가니까 성능이 좋아지지만 뭐가 문제야? 플랫폼 뉴트럴하지가 않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자바의 장점을 없애는 그런, 그 자바의 장점을 포기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JIT 컴파일러가 하여튼 그 정도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놔야 되는 거지. 상식을 알아놔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좀 간단히 써놓은 거지만, 원래 그 플랫폼 뉴트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사라지는 어프로치가 이제 JIT 컴파일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마쳤는데, 우리가 2장의 내용을 앞부분에서 오늘 시작할 때 앞부분에 좀 정리를 했고, 오늘 한 내용은 이제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자 버추얼 머신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할 그런 운영체제에서의 기술이에요. 지금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의 예를 내가 아까 설명을 했지만 앞으로 더 널리 쓰이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 PC 환경에서 리눅스도 깔아 쓰고 맥에서 패러렐즈 깔아서 윈도우즈도 깔아 쓰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널리 쓸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도 머릿속에 잘 넣고 진행하도록 하면서 일단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